네, 최근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기사가 많이 돌았고, 심지어는 기존 언론들에서도 조망을 받았던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사건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한 건 아니고요. 그록과 제미나이 이렇게 두 개를 시켜서 히스토리를 정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소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그걸 정리해서 리브레 오피스에다가 넣고 한번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제임스 하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비트코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909년에 비트코인 제임스 하월스가 비트코인을 채굴 하게 됩니다. 자, 개인 PC로 8000 BTC를 채굴합니다. 2009년이면 이제 비트코인이 막 나온 지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일명 사토시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8000 BTC를 채굴을 했고, 이렇게 채굴한 그 비트코인은 자기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하드 월렛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는 비트코인 코어나 비트코인 노츠나 뭐 기타 등등 그런 비트코인 핵심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wallet.dat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로,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로 저장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개인키 자체를 어, 어디다가 다른 곳에다가 안전하게 하드월렛이나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요 파일, 월렛점 데이터 파일을 요 PC에 그냥 그대로 놔뒀겠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채굴 장비하고 지갑하고 그 다음에 플로드하고 구분이 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전용 장비들이 그 분리가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제임스 하월스가 채굴을 했던 당시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치는 1BTC당 약 0.01달러 이하. 당연히 하드웨어 지갑이었고, 백업 관행, 뭐 이런 것들도 뭐 드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그냥, 긱들의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2009년에 채굴을 했는데, 자, 2013년에 하드 드라이브를 분실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눈빛이 살짝 맛이 갔는데, 자, 하월스가 사무실 정리 중에 하드 드라이브를 쓰레기 봉투에 버려버립니다. 자, 파트너인 하피나 에디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뉴포트 매립지, 여기 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인가 봐요. 이쪽에다가 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치가 약 50만 파운드. 자, 이거 뭐 제가 검색했을 때, 그러게 시켰을 때, 이 파운드로 이렇게 나왔는데, 1BTC가 대략 100에서 200달러 하던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얼마였어요? 이 채굴할 당시 0.01달러 이하니까 거의 그냥 전기 요금만 내고 8000BTC를 재미로 채굴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때 당시에는 뭐 백업 관행이라든가 뭐 백업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되게 저열할 시기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 서로 다 잊어버리고 살았든지 아니면 잘 놔뒀는데 이 사람이 버렸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버려버렸어요.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매립지 140만 톤 폐기물이 있었고 깊이가 3에서 5피트 깊이라고 했고 하월스는 분식 분실 직후에 매립지를 방문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옆에 붙여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쓰레기 봉다리 하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0.01달러에서 100달러로 됐으면 뭐 몇 배입니까? 만 배 오른 겁니까? 네, 엄청난 그 가격이 오른 그 봉투를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눈이 돌았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엔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웰스는 뉴포트 시의회에 매립지 발굴 허가를 요청하게 하게 되고 시의회는 환경 영향, 메탄가스나 오염과 비용, 뭐 엄청난 비용이 문제로 뭐 거부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 비트코인이 뭔지 알게 뭡니까? 지금이나 비트코인이 리저브가 된다, 가격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라고 추정됩니다. 자, 하웰스는 발굴 비용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고
비트코인의 25%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요런 혼자서 고분고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치는 급등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약 6만 9천 달러까지 2021년도 급등할 때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이제 위치를 노르시죠. 대중의 관심 막 언론에서 기사도 나오고,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막 확산됐던 시기가 있는데, 자, 그냥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첨단 기술 및 법적 대응을 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캐너,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발굴 계획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발굴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됐던 비용들도 모두 상기할 수 있고 자기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최첨단 기술들을 이제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11만 톤의 폐기물을 탐색하고 약 1,1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 12월에 뉴포트 시위의 상대로 4억 9,500만 파운드, 약 6억 4,7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왜? 이쪽에서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시의회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뭐 이렇게 시의회가 주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이때 당시에 이제 2024년 5억 6,900만 달러의 금액으로 이제 좀 떨어지던 올랐고 떨어지던 시기에 이런 정도의 이제 가격이 되게 됩니다. 자, 2025년 1월에 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영국 고등법원 뭐 키저 케이시 판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뭐 그러기 검색을 해줬는데 하월스 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성공 가능성 없음이라고 나오고 비트코인 소유권은 하월스의 소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하드드라이브 소유권은 시의회가 갖게 됩니다. 하드드라이브는 시의회가 갖고요. 비트코인, 이 하드드라이브 속에 있는 원래.dat 속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은 하월스 소유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나 봅니다. 자, 하월스는 항소 의지를 표명했고, 이때 이제 막 8억 달러까지 2025년에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2025년 2월 달에 매립지 구매를 제안하게 됩니다. 하월스는 매립지 전체 구매 계획을 발표하고 발굴 후 공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의회는 환경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일단 거부하게 되고요. 이때 매립지 발굴 시 메탄가스 유출이나 수질 오염 등의 환경 위험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좀 골 때리는 그 전략을 갖고 오는데 하웰스가 토큰화 전략이라고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똥코인 찍어서 비트코인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매립지 발굴 대신 8,000 BTC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토큰화하겠다. 똥코인을 만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자기는 비트코인을 찾겠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채굴 했을 때만 해도 그냥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채굴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눈이 돌아서 요거를 그냥 찾기 위한 거지,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든가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올 새로운 디지털 사운드 머니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익숙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웹3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똥코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발굴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토큰화로 소유권을 자금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은 하웰스에게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금화 시도를 했고, 자, 미국의 어떤 회사가 다큐멘터리라고 이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최근 하루 전인가요? 이때 이틀 전인가? 이때 이제 포기 선언이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월스는 12년간의 매립지 탐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비트코인 소유권 토큰화 전략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만회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했나 봅니다. 자, 현재 가치로는 뭐 9억 5천만 달러로 뭐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포기는 이 매립지의 물리적 탐색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비트코인은 이제 포기하겠지만 이걸 토큰화하는 뭐 생태계 어찌고 저찌고 해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얻었으니까 그것을 똥을 발행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혹자는 뭐 찾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조용히 그냥 물러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진실은 뭐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웰스는 2009년에 8000BTC에 채굴한 개인 키가 든 하드드라이브를 버렸고 12년간 발굴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8월에 탐색을 포기했고 현재 8월 7일 기준 웹 검색 결과 웹 검색을 저는 그록과 제미나이를 통해 시켰습니다. 자, 이걸로 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토큰화와 자산 회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고 비트코인을 그냥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것을 팔아서 내가 원화 또는 달러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계획이 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가와 돈을 분리해서 이 돈이 진짜 사운드머니로 디지털 사운드머니로 동작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사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깔끔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올려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만큼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오래오래 호드라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글을 재밌게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사만 쭉 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사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록과 제미나이에게 팩트 중심으로 검색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이고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